정말 오랜만에 튼 영상이에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부등식과 그 해에 관한 프린트, 모품 문제들에 대해서 대부분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해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방정식과 다르게 부등식은 뭐냐면 부등호를 사용해서 식이나 수를 배소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부등식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칠판에 보시는 것처럼 1학년 때 배운 부등호들이 곳곳에 나타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등호인 크거나 같다, 작다 같은 기호들이 있는 것들만 부등식이 돼서 실제로 부등식이 되는 건 1번하고 4번 이렇게 딱 두 개 있고요. 이제 문제 2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등식으로 나타내기.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활용 문제를 풀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1학년 때 A는 5보다 작다 이런 거 있으면 A는 5보다 작다 이렇게 는 왼쪽에 있는 거는 좌변에 뭐뭐보다는 우변에 작다를 부등으로 표현했던 거 똑같이 하면 돼요. 1번 같이 보면 x에 3을 더한 것은 8보다 작다래. 그러니까 x에 3을 더한 것은 좌변에 8보다 작다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 자, 2번 x에서 7을 뺀 것은 그러니까 x에서 7을 뺀 것은 하고 들어가겠죠? 이거는 x의 2배보다 2x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세 번째 거, 한 권의 A1인 공책 4권의 가격. 한 권의 A1이면 공책 4권은 4A1이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10,000원 이하이다. 10,000원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시속 9km로 X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래요. 자, 우리 거속시에 의해서 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시간 곱하기 속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시속 9km로 X시간 이동한 거리는 9X. 자, 얘는 10km를 넘는데요. 그러니까 10을 초과하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개의 X1인 사과 4개와 한 개의 1,000원인 복숭아 5개의 가격이 합이래요. 한 개의 X1인 사과 4개는 4X. 한 개의 1,000원인 복숭아 5개는 1,000원 곱하기 5니까 5,000원이죠. 얘가 어떻게 되냐? 8,000원 이상이더라. 그래서 8,000원 이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방정식에서 우리가 해라는 거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의미했어요.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가 되면 우리는 그게 이 부등식의 해가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특정한 값이 주어진 부등식의 해가 되는지 물어보는 건 대입을 하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대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1번 x는 3을 대입하면 3 더하기 3이 8보다 크냐라는 거죠. 3 더하기 3 같은 경우는 우리가 6으로 바뀌니까 6이 8보다 크냐 이거예요. 6은 8보다 크다. 거짓이죠? 그러니까 1번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3x 빼기 5야. 그러니까 x에다 3을 대입하면 9 빼기 5가 4보다 작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4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맞는다고요. 그래서 2번은 오케이. 이렇게 되고요. 3번 같은 경우는 3을 대입하면 3, 4, 12 이렇게 나오고요. 3을 x에다 대입하면 3 더하기 4죠. 그러니까 우리가 12가 7보다 크거나 같은지 파악할 수 있어서 3번은 참이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4번 같은 경우도 x에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4 이렇게 나오고요. 3 대입하면 6 빼기 2죠. 즉 1이 4보다 크니 라는 거고요. 1은 4보다 크지 않으니까 1도 거짓 이렇게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3을 대입하면 돼요. 5번 같은 경우는 3 대입하면 3 더하기 2가 5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죠. 그러니까 5는 5보다 크거나 같다 나와서 이 친구는 해가 되고요. 6번은 똑같이 3을 대입하면 3 빼기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묻는 거고요. 얘는 아닙니다. 7번 3 대입하면 3, 4, 12 빼기 3이 6보다 작거나 같다. 즉
9가 6보다 작거나 같은지 물어보는 거고요. 7번 역시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8번 같은 경우 3 대입하면 9가 3 더하기 9, 즉 9가 12보다 작은지 물어보는 거여서 얘 같은 경우는 해가 되더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주어져 있으면 정말로 부등식의 해가 되는지 대입해보면 되는데요. 3번 같은 경우는 하나만 주어져 있었다면 4번과 5번 같은 경우는 여러 개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개가 주어져 있는 건 어떻게 하냐? 하나하나 다 대입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했었냐? 정말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 하나하나 다 대입을 합니다. x 더하기 1인 좌변과 정말로 우변인 1을 비교를 해요. 마이너스 1이면 0, 0 넣으면 1, 1 넣으면 2, 2 대입하면 3 이렇게 되죠? 그러고 여기가 2, 우변은 변하지 않고 얘가 정말로 작은지 확인을 하실 거라고요. 자, 이거 확인하면 얘 같은 경우는 0은 2보다 작으니까 참, 1은 2보다 작으니까 참인데 밑에는 2는 2보다 작다는 거짓, 3은 2보다 작다는 거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등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1과 0이 존재한다 라고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1차 부등식을 푸는 과정을 교과서상에선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조금 더 복잡하게 보이는 5번 역시 별거 없어요. 1, 2, 3, 4, 5, x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좌변인 2x-3과 우변인 x-1을 비교하겠다고요. 2x-3에 x는 1을 집어넣으면 2 빼기 3이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 2를 대입하면 4 빼기 3이니까 1 이런 식으로 대입하면 3, 5, 7 이런 숫자가 나오고요. x-1에 x1을 대입하면 1-1은 0 얘는 2-1은 1 그래서 0, 1, 2, 3, 4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고 싶어요. 그런데 이 작거나 같다는 계속 보지만 여기 첫 번째 거 x는 1, 2, 3에서는 성립을 1과 2에서는 성립하고요. 3과 4와 5에서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해는 x는 1하고 2더라 이렇게 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부등식과 그 해에 있는 문제들 대부분을 다 풀어봤고요. 이제 우리는 이어서 수준별 문제풀이를 같이 풀어볼 거예요. 이어서 수준별 문제풀이 같이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도전하기라고 해놓은 2단원 문제인데요. 자, 일단 3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밑을 통일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먼저 8의 x 더하기 세제곱은 2의 12제곱에서 x를 찾아볼 거예요. 자, 8 같은 경우는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에 x 더하기 3제곱은 2의 12제곱이다. 그래서 지수법칙을 적용하면 3x 더하기 9제곱은 2의 12제곱이다. 따라서 3x 더하기 9는 12, 그래서 x는 1이다 라는 거 하나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의 y제곱분의 16의 5제곱 16의 5제곱은 우리가 2의 y제곱분의 16이 2의 4제곱이니까 2의 4제곱의 5제곱이고요. 지수법칙을 적용하면 2의 20제곱 빼기 y제곱이니까 얘는 2의 12제곱 따라서 20 빼기 y는 10이니까 y가 8이더라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x가 1이고 y가 8일 때 요 길다란 식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요. 원래대로라면 이 식을 좀 정리하면 편하기는 해요. 그런데 x가 1이기 때문에 일단 그냥 x를 먼저 없애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x가 1 그대로 집어넣으면 3y분의 15y 빼기 9y 제곱 나오고요. x에 1 대입하면 빼기 4분의 16 빼기 8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와서 얘를 하트로 이렇게 쪼갤 수 있죠. 하트로 쪼개면 3i분의 15i니까 5되고요. 그 다음에 3i에서 9i 제곱 약분하면 하나씩 숫자 약분되고 y 하나 약분돼서 5-3i 남아요.
16 빼기 8은 8이니까 8 나누기 4는 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기다란 식이 x는 1을 대입하면 3 빼기 3y로 정리가 된다고요. 그런데 y가 뭐라고 했죠? 8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대입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은 3 빼기 3, 8에 24. 그래서 마이너스 21이 되더라 라고 설명하실 수 있게 됩니다. 4번 문제예요. 4번 문제는 2의 x제곱 곱하기 5의 10제곱 곱하기 7이 12자리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걸 찾으래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2의 별표 제곱 곱하기 5의 별표 제곱을 만들어서 10의 별 제곱으로 만들고요. 이러면 별 더하기 1단위 수다라는 사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유 없이 얘가 10제곱이 있으니까 그냥 x의 10을 대입해 봤어요. x의 10을 대입해 봤더니 얘는 2의 10제곱 곱하기 5의 10제곱 곱하기 7이고요. 정리하면 7 곱하기 10의 10제곱이라고요. 그런데 10의 10제곱은 뭐야? 11자리죠? 그러니까 x가 10일 때는 우리가 11자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x의 숫자가 10보다 커져야만 11자리보다 숫자가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로 x는 11을 대입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2만 생기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10의 10제곱 곱하기 14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11자리 그 다음에 여기에 14가 되니까 우리는 이 친구가 12자리 수가 되더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x는 12를 넣어버리면 얘는 숫자가 2배가 되니까 10의 10제곱 곱하기 28 그래서 똑같이 12자리 x가 13을 집어넣으면 10의 10제곱 곱하기 28의 16, 2, 4, 56 그래서 똑같이 12자리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x는 14를 넣어봤어요. 14를 넣어봤더니 10의 10제곱 곱하기 110이야. 그러니까 11자리에 2자리 수가 추가되니까 13자리 수가 된다고요. 자, 우리는 12자리 수만 구하고 싶었죠? 그래서 14부터는 또 안 돼요. 그러니까 x로 가능한 값은 11, 12, 13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3.1단원에 있는 여러가지 교과서 문제들과 선생님이 추가로 줬던 지수법칙에 해당되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살펴보았어요.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나중에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꼭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우리는 부등식의 성질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